한다 라는 요런 결론을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경험했는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OX, 이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그 명제의 이제 또 흐름은 요 수열의 극한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이 나와. 자, 그런데 볼게. 명제 참 거짓 문제를 풀 때 발산에 대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출제자가 막 조건을 주는 거야. 얘가 발산하면 뭐뭐이다 막 이런 결론을 냈을 때 발산하면 학생들이 뭐를 생각하는 경향이 크냐면요. 발산했을 때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플러스 무한대를 많이 떠올려요. 이게 뭔가 되게 많이 이렇게 커지는 녀석이 발산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명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거짓이고 거짓인 명제를 안타깝지만 우리가 막 이 명제가 왜 거짓인지 수학적으로 막 증명을 하겠어요. 이런 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 그래서 대부분의 거짓인 명제는 이거 거짓일 것 같아. 느낌이 거짓이야. 이거 너무 빤해 보이잖아. 거짓 같은데. 그럼 발레를 찾아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막 발레를 찾는 식으로 명제의 참거짓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선생님이 그랬죠. 발레는 되게 위험한 증명법이어서 재수 없어서 그 발레를 못 찾으면 내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발레를 찾을 때 발산에 대한 발레는 주로 어떤 식으로 찾으시면 좋냐면요. 플러스 무한대 말고요. 1, -1, 1, -1, 땡땡땡 이라는 발산 중에서도 진동 -1, 1, -1, 1, 땡땡땡 요런 녀석들 혹은 요런 거 10, 10, 10, 땡땡땡 혹은 01, 01, 01, 땡땡땡 요런 것과 같이 생긴 진동에 의해서 거짓인 명제의 발레가 찾아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발산이라는 말 나오면 얘만 떠올리지 말고 얘보다 우선 1차적으로 진동 개념을 떠올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우리가 이미 예전에 했었어요. 자, 리미트의 의미. 리미트는 뭐가 아니다? 했는데 리미트는 뭐가 아니다? 수가 아니다. 그냥 계속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예요. 명령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 밑에 한번 읽어나 볼까? 예, 이거 너희들 이미 배웠던 거라서 채워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까지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읽어보자. 시작! 리미트를 수처럼 의식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와 x의 곱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는 단지 x가 1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치 소리가 벽 너머에서도 들리는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는 소리에 불과하므로 어디 안으로 제한 없이 들어가 적용할 수 있을까? 로그 안, 그런 순차적으로 자 제곱 안, 로그 안, 루트 안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제곱 아니든 로그 아니든 루트 아니든 그냥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문자 앞으로요. 제한 없이 들어가. 왜? 얘는 소리에 불과해. 어디로 가야지 내 명령을 받아들여. 이런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야?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가 있으면 얘는 단지 이 x한테 야, 1 근처로 가, 1 근처로 가, 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x가 오케이! 그쪽으로 갈게! 라고 응답하는 것에 불과하다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마저 채워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리미트 아래에 제시된 문자만이 리미트의 지시를 받는다. 이 문자 외에 다른 문자 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로그 10x 이런 거 나오면요. 명령을 받는 문자가 로그 안에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로그 10의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라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다항함수니까 일치함수니까 그냥 얘는
예,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값은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받는 녀석 앞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루트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 즉 얘는 루트 1이 돼서 1이다 라고 풀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받는 세타가 저 함수, 삼각함수값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갈 때 세타 이렇게 풀 수 있고, 얘도 연속함수기 때문에 결국 사인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사인 파이의 값은 몇입니까? 사인 파이 0. 자, 사인 파이 0 기억하세요. 이런 거 좀 기억해주기 바래. 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좀 기억하셔야죠. 코사인 그래프는요, 요 0,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인 파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지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지만,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 파이 자리가 몇이 됩니까? 0이 된다. 그래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 되게 잘해야 돼. 이과 미적분에서 선생님 뭐 배운다 그랬어? 다항함수의 미적분이 아닌 그 외에 배웠던, 고등학교에 와서 배웠던 뭐 진수함수, 로그함수, 뭐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의 미적분을 배울 겁니다 라고 했죠? 그 파트가 안 되면 얘 할 수 있어 없어? 아, 삼각함수의 미적분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항함수 빼놓고 다 나와. 알겠어? 그래서 공부 되게 잘하셔야 돼. 특히 어디? 수학 1.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보십시다. 얘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뭐 제곱 안으로 들어가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 전체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 돼서 얘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고, 얘도요, 지수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니까 2의 1제곱이 돼서 얘는 2가 되겠구나.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녀석은 y는 어디를 향해 가겠어? 예, 그냥 y로 안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유지해요. 왜? 앞쪽에서 x는 1로 가라, 1로 가라, 1로 가라 막 외쳐. y가 뭐라 그래? 미쳤네? 쟤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y 뭐 이런 거지. 여기서도 외치고 있어. 야, 세타는 1로 가라, 1로 가라, 1로 가라. 그러니까 x가 둘이 먼저 들어와서 세타가 어디 있는데? 나는 x인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는 녀석 앞쪽으로 보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와 리미트 y가 2로 갈 때 y라고 쓸 수 있고, 결국 1 곱하기 2 해서 2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리미트의 속성이다.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기호의 성질에 관해서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수열에서?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 알파, 베타는 유한 확정치인 이런 수렴하는 상황에 한해서만 상수 k 앞으로 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써줄 수 있어서 얘는 k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은 즉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라고 풀 수 있다. 자, 얘도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즉 얘는 알파 베타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즉 알파분의 베타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사항, 절대로 an은 0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요 사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뭐는 0이 돼서 안 된다? 아예 적으니까 an은 예, 0, 네, an은 0이 돼서 안 돼요. 즉 극한값도 0이 돼서 안 된다. 여기까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분모는 0이 n이 돼서는 뭐든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n이 뭐든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an 자체도 0이 되면 안 되고 극한값도 0이 되면 안 돼요. 네. 자, 되겠습니까? 네. 요게 요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쉬운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박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미트 바로 어디에 있는 것만? 밑에 있는 것만 변수 취급을 한다요. 그래서 1번에서 K는 변수가 아니지. 즉 리미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리미트 바깥쪽 앞쪽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리미트는 가만히 보니까 시그마나 인테그럴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했어?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했는데 리미트는 지금 보니까 어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하지요. 단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수열일 때만 이런 게 가능하다? 수렴 수열일 때만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렴 수열일 때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쉬워 보이는 리미트 기호의 성질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읽어볼까? 시작! 리미트 뒤에 복잡한 식이 오면 수렴 단위로 작게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렴하지 않는 것들끼리는 작게 쪼개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식 변형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0꼴 등으로 바꾼 후에 리미트 연산법으로 계산한다요. 되겠습니까? 자, 수렴하면 쪼개서 계산하고 수렴 안 하면 이렇게 식변형을 통해서 그냥 계산한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청 리미트 뒤에요. 아이고, 엄청 복잡한 식이 왔어. 어머, 얘도 수렴하네.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았지. 근데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 충족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수렴수열일 때만이라는 전제 조건이었죠. 수렴수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풀려면 얘 무조건 수렴수열이어야 해.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뒤에 오는 것의 계산이 유한계의 계산일 때만 가능해요. 유한계의 계산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무한계의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절대로 위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사용 불가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슉 보면 다른 건 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게 딱 한 줄 있죠. 못 알아듣겠어 이 중에서? 맨 밑에. 무한계의 계산? 무한계의 계산? 이거 뭔 말이지? 내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거 뭔 소리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수렴하는 수열들이 작게 끊어서 계산하는 리미트 기호의 성질을 무엇의 계산에서? 무한계의 계산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래, 좋았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쪼개기 해서 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2 더하기 n의 제곱분의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n의 제곱분의 n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풀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하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지. 얘도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n분의 n이 무한대로 가면 역시 0이 되겠네.
와, 0을 계속 더했네? 답은 0! 이렇게 풀어놓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잘못된 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이 생기지 않니?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0에다가 이렇게 계속 더하래. 그치?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봐. 만약에 선생님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이거 줄여서 뭐라고 쓰는데 3이 5번이 더해져 있어. 이렇게 쓰지 않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n을 어디까지 보내고 있어? 무한대까지 보내고 있지. 맞나요? n을 무한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0을 무한 번 더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얘 무한대라고 부르지. 선생님이 아마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얘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0이 아니지. 무한소라고 부르는 거야. 0이 아니라 0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한대나 무한소는요. 세력 싸움이 있어. 힘센 무한대가 있고 힘 약한 무한대가 있듯이 힘센 무한소가 있고 힘 약한 무한소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얘가 힘세면 무한대로 갈 거다. 얘가 힘세면 0으로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되겠어요? 얘가 유한계가 더해졌을 때 문제가 없는데 무한계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놓을게요. 부정형으로 0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부정형으로 0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부정형으로 0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풀이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이 리미트를 계속 쪼개서 0을 쭉 더해줬다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무한계의 계산에서는 쪼개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변형을 통해서 무한계네? 그럼 얘는 식변형을 통해서 풀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 봐. 문제에 무슨 개념이 보입니까? 문제의 분자를 보고 선생님이 저런 거 보고 네 글자로 항상 뭐라고 읽어줘? 수, 열, 의, 합이라는 네 글자로 읽어주는 구조가 나와 있죠. 자, 제 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줘야지. 자연수의 합이네. 자연수의 합 계산하는 방법 뭔데? 시작! 2분의 보고 1 더하고 요런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의 제곱분의 n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요거 무슨 꼴이야? 극한에서 무슨 꼴에 해당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 0 곱하기 무한대. 예,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이거 뭔지 알죠? 무한대 먼지풀이법 1탄에 의해서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즉, 얘가 너무 무한대니까 너 먼지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 n의 제곱 약분해서 답이 뭐가 나온다?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풀었지만 만약에 이게 서술형 평가였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서 2분의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이라고 바꿔놓고 얘가 0으로 감으로 2분의 1만 남네. 원래 정석적인 서술형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거 너무 유치하고 쉬우니까 그냥 쑥 지워서 풀어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보도록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땡땡땡 1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서 어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이니까 얘는 결국 1이겠네. 얘도 결국 1이겠네. 어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결국 1이겠네. 와 1끼리 계속 곱해네. 얘 답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왜? 얘는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계의 계산이기 때문에 식 변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바꿀 건데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첫 번째 가로를 바꿀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로는 n 플러스 1분의 몇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 그리고 세 번째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진행해서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눈에 보이네. 이렇게 얕고 네. 자, 됐나요? 이렇게 약분되네. 또 이렇게 약분되네. 얘가 계속 진행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결국 남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플러스 1이 돼서 답은 몇이다?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앞 페이지에서 부정형이다.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는 부정형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정형이란 말에 해당되는 것과 그 상대되는 개념인 확정형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부정이라는 말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지. 하나는 뭐였어? 정할 수 없을 만큼 근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런 경우에 부정하고 아니다라는 부정하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부정은 그 둘 중에 누구의 뜻이 가깝겠어? 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답이 확정할 수 없어. 뭐가 될지 몰라 라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확정은 얘는 답이 무조건 빤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형, 확정형 첫 번째 줄 읽어보고 넘어갈까? 시작! 부정형 같이 시작! 부정형 답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계산의 결과가 다양해서 풀어보기 전에는 답을 모른다. 두 번째 확정형 답이 이미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첫 보면 답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부정형 첫 번째 유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얘 기억하시죠? 분자의 차수가 크네?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동차식이네? 최고차이 개수가 답이다. 분모가 크네? 0으로 가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얘는 앞에 있는 무한대가 힘이 세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뒤에 있는 무한대가 힘이 세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자, 무한대와 무한대의 파워가 동급이면 수렴할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셋 중에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겠어? 무한대와 무한대의 파워가 동급이어서 수렴하는 경우만 나오겠지. 왜? 앞이 세, 무한대네. 뒤가 세, 마이너스 무한대네. 너무 유치하잖아.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동급 무한대끼리의 싸움에서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무한소분의 무한소 되겠습니다. 얘도 위에 있는 무한소가 크냐 앞에 있는 무한소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혹은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얘도 힘이 누가 더 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얘네들이 부정형이고 얘네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너희가 답 내줘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반면에 얘네들은 어때요? 첫 보면 답이 나오니까 얘네를 주제로 문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얘네들을 계산하다 보면 중간에 얘네들이 나와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얘는 첫 보면 답이 뭐야? 무한대밖에 뭐 더 되겠습니까?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얘는 첫 보면 답이 뭐야? 무한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너무 빤하잖아. 그래서 얘 시험에 날까 안 날까? 얘는 안 나요. 너무 유치해서 안 나요. 자, 근데 3번부터는 시험에 나와요. 상수분의 0
얘 뭘까요? 0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무한소인데 플러스 방향에서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분의 상수예요. 얘는 뭘까요? 무한대 되겠습니다. 자, 얘는 0으로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음의 방향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무한소분의 k예요.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여기에서 0 곱하기 k야. 얘는 뭐가 될까? 무한소 곱하기 k는 0. 그죠? 왜? 뭐 k가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7번에다가는 무한대 곱하기 k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 왜? 위에 선생님이 적어놨지. 야, k는 대신 양수로 치자 라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이에요. 자, 8번에 무한대 더하기 k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갈 겁니다. 자, 9번에 무한대분의 k는 어디로 갈까? 0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부정형이고 시험에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이지만 얘네 자체가 주제가 돼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쟤를 계산하다 보면 식변형을 통해서 이런 녀석들이 부분 나와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 이제 부정형과 확정형이 뭔지 아셨죠? 지워도 될까요? 됐나요? 네. 지우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한번 두 줄 읽어본다. 시작! 특히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쉬워지므로 수렴하지 않는 목끼리 밑에 눈치를 봐. 무한대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오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예요. 자, 그런데 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문제 중에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밖에 안 된다고?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밖에 안 된다고? 무한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너무 유치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반면에 아래 있는 두 개는 어때요? 얘 부정형이지. 어디로 튈지 몰라. 어떤 무한대가 세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 바로 뭐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 앞쪽에다가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에도 힘센 무한대, 힘 약한 무한대가 있다. 무한대에도 힘센 무한대, 힘 약한 무한대가 있다. 무한대에도 힘센 무한대, 힘 약한 무한대가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예전에 이미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어서요.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히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n이 민수에 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풀어야 하지만 무한대 먼지 풀이법 1탄에 째려보기만 해도 답이 나온다 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뭐가 답이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 적어 놓으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 자,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높을 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밑에 미정계수의 결정이 뭐예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극한 중에서 내가 이 계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ABC로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지워두 이렇게 ABC라고 넣을게. 너 그 ABC 구해봐. 이때 ABC 구하는 걸 우리는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이 미정계수의 결정에 나오는 문제는 이 부분에서도요. 특히 1번 아니면 3번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요.
맞습니까? 1번 가지고 1번과 3번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었는데 알파로 수렴하네? 이런 경우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했더니 0으로 수렴하네? 이런 경우가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특히 우선 요 녀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파로 수렴하려면 얘는 어떤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분모 분자가 동차식이어야지만 알파로 수렴할 수 있지. 자, 다이아몬드의 차수와 하트의 차수가 같을 때만